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지구촌 관련 국제 뉴스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새 어떤 뉴스들 들어와 있는지 국제 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와 알아봅니다. 황준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러시아하고 일본이 이른바 2+2 회담을 했군요. 예, 토요일에 도쿄에서 열렸는데요. 이 외교 국방장관 회담이라는 거는 정말 가까운 나라들끼리 하는 회담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2차 대전 후에 평화제약도 맺지 못한 러시아하고 이 2+2 회담을 하면서, 물론 두 나라는 육자회담 파트너국이기도 하고 일반 외교 관계는 가지고 있지만 상당히 어색한 사이인데요. 그런 나라들이 이 2+2 회담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두 나라는 특히 러시아가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일본 북쪽의 4개 섬, 이거를 가지고 영토 분쟁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자, 뭐 어떤 의도인지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만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가 이번에 회담에서 일본이 원하는 그 중국 견제 문제에 대해서는 호응을 거의 안 했습니다. 네. 중국하고 러시아는 협력과 견제의 이중주 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러시아가 중국에다가 가스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좀 중국한테 아쉬운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회담에서도 러시아 측은 우리는 중국이 없는 곳에서 중국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일본의 어떤 구애를 뿌리쳤습니다. 다만 일본의 집단적인 자위권 행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한다 정도의 말을 해줬는데요. 어쩔 수 없이 원론적인 답을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중국이 없는 곳에서 중국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다. 멋진 말이군요. 네, 멋진 말입니다. 네, 미사일 방어 체계 MD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말이 오갔습니까? 일본이 미국 주도의 MD에 참여하는 문제, 이걸 가지고 중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계속 반대해 왔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러시아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다라고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그렇지만 몇 가지 합의사항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중요한,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중요한 의제에 있어서는 일본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일본이 최근에 왜 러시아에 이렇게 접근하는지 그 속셈을 러시아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뜻 일본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일본 내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 중단이 확산되고 있어요? 지난주 수요일에는 요코하마에서 조선학교 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제가 소개해드렸었는데 지난 토요일에는 도쿄가 같은 결정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노세 나오키 도쿄 도지사가 직접 선언을 했는데요. 조선학교가 조총련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게 확인되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도쿄도는 매년 조선학교 학생 1인당 16만 원 정도의 꼴로 지원금을 그동안 줘왔는데 이게 막히면서 교사들의 월급이 체납되는 등등 학교 운영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다른 지역으로도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제1조선인들이 일본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돈을 안 주는 건 차별이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국 국적 학생들도 조선학교에 꽤 많이 다니기 때문에 한국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그 미국의 무인 정찰기가 일본에 배치됩니까? 미국과 일본 두 나라 정부가 현재 괌에 배치되어 있는 미국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2기에서 3기 정도를 내년 봄부터는 일본 아오모리현으로 옮겨와서 1년에 몇 개월씩 배치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일본 자위대도 자체적으로 글로벌 호크 3기에서 4기 정도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동향 같은 것을 감시하게 됩니다. 미국의 무인 공격기가 비밀 전쟁을 최근에 많이 수행하고 있어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일본 방위성은 글로벌 호크 같은 경우는 공격 능력이 없는 단순 정찰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까지도 이 정찰 활동이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동북아 군사 정세에는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그 금융회사가요, 그 한국인 자녀 특혜 채용에 관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있던데, 뭐 확인된 것들이 있습니까?
예, 미국의 초대형 금융사 JP모건이 중국 고위층 자녀들을 편법으로 채용해서 그 인맥을 이용해서 중국에서 여러 가지 이권을 따냈다. 이런 의혹을 미국 법무부가 최근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싱가포르, 인도 이 세 나라의 고위층 자녀들한테도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에는 해외 부패 방지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미국 기업이 사업상의 특혜를 노리고 외국의 관료들한테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JP모건은 2006년부터 이른바 아들-딸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운영하면서 중국 지도층 자녀들을 특혜 고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 고위층 자녀들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만약에 앞으로 이름이 나온다면 이게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서도 이게 한국 내에서 특혜를 준 거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 국무장관이 그 쿠데타가 일어난 이집트에 갔군요. 지난 7월 초에 이집트의 무르시 대통령이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후에 처음으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어제 이집트를 방문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미국은 이집트 국민의 친구이자 이집트라는 국가의 친구고 두 나라는 파트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집트의 현재 실질적인 지배 집단인 군부가 무르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수백 명을 죽이면서 미국 정부가 이집트에다가 군사 장비, 또 현금 이런 것들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유보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케리 장관이 군부의 손을 사실상 들어주면서 지원이 아마도 머지않아 재개될 걸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 반민주적인 구태타를 인정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미얀마에서 난민선 전복 사고가 있었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미얀마 해안에서 어제 로힝야족이라고 부르는 무슬림 소수민족 66명을 태운 난민선이 뒤집혀서 60명이 실종됐습니다. 네. 미얀마는 불교도가 다수파인 나라인데요. 최근에 소수파인 이슬람교도를 박해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가지고 로힝야족이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 쪽으로 계속 탈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낡은 배에 정원을 넘겨서 타고 벵골만의 거친 바다를 헤치고 말레이시아 쪽으로 내려가는데요. 이번 사고도 그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수백 명의 난민들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는데요. 미얀마는 이 로힝야족이 옆나라 방글라데시에서 미얀마로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들이지 자기네 국민은 아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육사에서 동성 결혼식이 열렸군요. 미국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에서 지난주 토요일에 개교 이래 처음으로 이 학교 출신의 두 남성이 교내에서 동성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웨스트포인트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뉴욕주에 있는데요. 생도 예배당에서 여성 커플이 결혼한 적은 과거에 2번 있었는데 남성 부부의 결혼식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의 육사에서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일인데 미국 육사에서는 평온한 결혼식이 치러졌고 또 하객 중에는 군인도 몇 명 눈에 띄었습니다. 결혼을 한 남성은 심지어 생도 예배당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그동안 일해왔던 사람인데요. 늘 꿈꿔왔던 결혼식 장소였다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고이즈미 전 일본 총리요. 예. 자신이 탈핵 전도사가 된 이유를 밝혔군요. 일주일에도 몇 번씩 이 고이즈미의 발언이 소개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요코하마에서 강연을 했는데요. 인상적인 대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도 총리 재임 때는 원전 추진론자였다. 그러다가 후쿠시마 사고 후에 생각을 바꾼 것이 지금 비판받고 있지만 인간의 생각은 바꾸기 마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례로 메이지 유신 때의 쇄국론자가 개국론자가 되는 것이나 또 2차 대전 후에 일본이 미국과 동맹이 된 것, 이런 것들이 사례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자기가 탈핵 전도사로 바뀐 것에 대해서 현 아베 정부가 하는 비판, 이런 것들을 겨냥한 말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고이즈미는 또 핵폐기장 처리장을 건설하지 못하는 현실을 얘기하면서 후쿠시마 사고 전부터도 처리장을 만들지 못했는데 앞으로 강한 지도자가 나온다면 주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10만 년 사용할 처리장을 과연 만들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는 말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였습니다.